고품격 나날이 방송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388회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제를 말하기 전에 먼저 내놔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뭐 상품 주나요? 아니 그렇죠. 상품 주는 걸 우리가 저번 주에 뭐 하지 문제를 않았나요? 냈잖아요. 네. 포체티노 이 그쵸. 네 글자에 네. 사행시를 지어버리니 난리가 났어요. 세 번을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네. 세 분을 저희가 또 선정을 했어요. 네. 하나씩 좀 발표를 해드려야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은지. 아이디 매일 비가 오면 좋겠다 님께서 보내주신 사행시입니다. 아이디는 꽤 서정적인 그러니까요. 것 같은데. 네. 포, 포대기에 채, 체온으로 나를 길러주셨으며 고달퍼도 힘든 티, 티 한 번 내지 않으신 어머니께 노. 노사연의 만남.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근데 어쨌든 노사연 만남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던 분께 센스가 정말 좋으셨어. 선물 드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네. 광태님이라는 분이에요. 포, 포체티노는 채, 체급 차이의 한계 속에서도 티. 티끌을 모아 태산의 결과를 만드는 감독. 노. 노익장이 될 때까지 영원하세요. 오. 이거 좀 괜찮죠? 제가 이분들한테 가장 감명 깊은 게 뭐냐면 티가 제일 어려워요. 아 맞아요. T로 시작하는 한글이 뭐가 잘 있을까? 없어요. 잘 없는데 처음에는 티가 안 난다. 두 번째 분은 티끌 티끌 모아. 모아. 그게 있었네요. 네. 티가. 자, 잘하셨어요. 마지막 한 분입니다. 네, 포. 임종택님인데 임종택님 이분은 본명을 쓰시나 보죠? 네, 그런가 봐요. 포, 포만감을 넘어 채, 체한 느낌이 계속되면 티. TV를 틀어 오, TV가 있구나. 노. 노란색 컬러 선샤인의 질주를 보라. 오, 멋있죠. 냉철하게 저는 완성도는 세 번째 분이 제일 점수. 아, 진짜요? 네, 높은 점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세 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 세 분만 드리면 얼마나 또 아쉬우시겠어요. 그래서 한 번에 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포체티노 감독이 또 얼굴이 좀 잘생겼잖아요. 이 포체티노 감독의 얼굴을 그려서 보내주신 분들 포체티노 인사이드 스토리를 보내드리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방식은 상관이 없어요. 뭐 애니메이션을 그려도 되고 캐리커처를 해도 되고 가지가지로 포체티노 감독을 표현해주세요. 두 분 만약에 그림 그리려면 자신 있으실 것 같으세요? 저는 요즘 그림 잘 못 그려요. 왜냐하면 미술은 철학이랑 조금 뭐 약해요. 이런 거에 굉장히 그런 분들은 전형적인 이제 문과. 맞아요. 네. 그러면 또 이제 또 그림 쪽으로는 살짝 저는 그 우리 반에서 미술 제일 못했어요. 그래요? 네, 저는 이렇게 손이 뭐 이렇게 오리고 3학년 때는 신경질이 나서 이게 안 되니까 아예 다 까맣게 칠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한 명 한 명 검사를 하러 이렇게 쭉 오더라고요. 그래서 겁이 나서 거기다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눈을 두 개를 딱 그렸어요. 현대 미술인 척 창의적이다. 하려고. 나이가 선생님이 오더니 황당하잖아요. 검정색이니까다. 거기 눈만 두 개. 이게 뭐냐요? 그래서 호랑이 그림인데요. 엄청 창의적인 거 아닙니까? 대상감인데? 장지현 씨는 저 현대미술 작가. 변명하는 거에 있어서는 예술가적인 기질이 있어요. 그쵸. 근데 사실 원투펀치 저희 세 명은 그림이 소질이 없으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이 대신 이렇게 그려주셔서 선정을 세 분을 해서 저희가 또 선물을 드릴 테니까요. 많이 좀 응모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조는 뭐 사실 아탈란타가 1무 3패 대 2연승이었거든요. 그게 가장 큰 이슈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조는 제가 이거는 상황만 먼저 얘기하면 아탈란타가 마지막 경기 이전까지 4점밖에 안 됐어요. 네. 샥타르와 디나모는 6.5점이에요. 그럼 6-5-4였거든요. 근데 4인 팀만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7로서 뛰었어요. 6-5는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아탈란타는 자신들의 일을 했죠. 샥타르 힘든 원정이지만 그거를 가서 이겨냈고, 그리고 맨시티가 디나모 자그레브 원정을 가서 조금 잘해줄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맨시티가 또 아탈란타의 바람을 들어줬어요. 네. 그러면서 아탈란타가 올라감으로써 2조는 결과적으로는 세리아 팬들에게 매우 기쁨을 선사했을 겁니다. 세리아 팬들이 사실은 인터밀란이 도르트문트에게 잡히는 그 이제 바르셀로나 1.7군을 맞아서 패하는 바람에 도르트문트에게 잡히면서 사실 세리아 팬들이 상당히 좀 좌절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아탈란타가 안 될 것 같았는데 마지막 날에 오히려 진출이 됨으로써 세리아 팬들을 좀 행복하게 해줬던 아탈란타였던 셈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특기할 만한 제 기억은 뭐냐면 처음에 3패를 하고 나서 조별리그 통과한 케이스가 굉장히 드물어요.
이게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알란 시어러, 로랑 로베르 선수가 뉴캐슬 유나이티드에 있었을 때 뉴캐슬이 좀 비교적 오랜만에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초반에 먼저 3패를 당하고 그 다음에 3승을 했어요. 3패 후 3승으로 9점으로 조별리그 통과한 제가 잊지 못할 기억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처음 3경기를 다 지고 아탈란타가 그 다음 경기를 또 무승부를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뉴캐슬은 3번 지고 그 다음에 3번은 쭉 이기기라도 했지 아탈란타는 4경기까지 승점이 딱 1점. 그러면 초반 4경기에서 승점 1점인데 조별리그 통과? 아 이거는 사실은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제가 뭐 그 기록까지 찾아보진 못했지만은 굉장히 좀 희귀한 사례를 아탈란타가 남겼다는 생각이고요. 그 비결은 결국 이 조의 구조에 있었는데 맨시티가 너무 확연한 일강이었고요. 나머지 세 팀이 일중하라고 해야 될지 지금 세 팀이 다 승점이 비슷해졌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 구조에서만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초반 4경기를 죽쓰고 나서 총점이 7점밖에 안 되는데 조별리그 통과를 한다? 이런 케이스는 저는 앞으로도 잘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탈란타가 굉장히 희귀한 일을 저는 해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도 디나모 자그레브하고 샤흐타르 두 팀이 서로 2대2, 3대3 서로 물고 뜯고 실속을 못 차렸어요. 전체적으로 초반의 분위기는 저희가 예상하면서 맨시티가 1위이고 나머지 세 팀이 싸울 텐데 샤흐타르가 최근에 브라질 출신 축 선수들이 우크라이나로 이제 귀화를 했다. 그래서 브라질 출신 최전방 공격수 모라이스도 귀화를 했고 또 오른쪽 윙어인 마를로스도 귀화를 했고 이러한 브라질 라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샤흐타르가 아틀란타 원정에서 이길 수 있으면 또 자그레브 원정에서 승부를 볼 수 있으면 샤흐타르가 거기서 기선을 제압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사실 아틀란타 원정에서 2대1로 이겼어요. 그러면서 사실 2위 싸움에 샤흐타르가 불을 지펴놨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조는 한현님이 좋아하는 디나모 자그레브의 오르샤나 또는 스위스 대표인 가브라노비치나 다니 올모 선수도 다니엘 좋아요. 스페인 출신의 다니엘 올모 선수나 이런 공격진도 디나모 자그레브가 만만치 않았고 다들 고만고만한 수준에서 세 팀이 물고 뜯고 막 이러다가 결국은 약간 어부지리성 연승의 아틀란타가 혜택을 받고 마지막에 디나모 자그레브와의 승점 6점짜리 싸움이죠. 그 경기 이기고 그리고 또 샤흐타르 원정 이것도 역시 6점짜리 싸움에서 3대 0으로 이기면서 막판 대역전 드라마를 성공시켰는데 역시 그 힘은 두 경기 다 무실점으로 이겼어요.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았지만 그것은 역시 이 특유의 이탈리아 팀들 그래도 수비 조직력이 장기적으로 갈 때는 조금 더 탄탄했다. 샥타르 입장에서는 너무 아까운 승점 1점으로 네. 떨어졌으니까 참 그럴 것 같습니다. 자, D조 볼게요. 유벤투스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시나 예상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D조 같은 경우는 예상대로 유벤투스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1, 2위로 마쳤습니다. 유벤투스는 무패로 지금 1위가 됐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사실 레버쿠센과의 이 조별리그 3, 4차전이 중요했었는데요. 3차전이었나요? 교체 투입됐던 모라타의 그 결승골 있지 않습니까? 그 골 하나가 어떻게 보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살려주지 않았나. 그리고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특히 1차전 홈에서 이 로코모티프 모스크바에게 1대2로 지면서 발목 잡힌 게 상당히 치명타가 됐고요. 그리고 그 경기가 전체적으로는 레버쿠센이 올 시즌 경기 기복이 조금씩 있거든요. 무리하게 이제 좀 수비진들이 라인을 당기고 이러다가 로코모티브 크리오비아에게 공간 내주고 실점을 당했고 또 흐라데키 키퍼의 결정적인 어이없는 패스미스가 있었어요. 네. 그것 때문에 그대로 실점을 하면서 스스로 자멸한 경기였거든요. 결국 레버쿠센은 발목 잡혔던 경기에서 자신들이 자멸한 그런 내용들을 압도적인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펼쳐지면서 어이없이 졌죠. 첫 단추를 잘못 꿰면서 이게 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또 이 폴란트나 뭐 베일리나 하베르츠도 그렇고요. 벨라라비도 마찬가지지만 경기 기복이 있다는 얘기는 이 공격 라인들이 꾸준하게 해줘야 되는데 결정적인 경기에서는 결국은 해주질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또 치열했던 그런 2위 싸움이었습니다. 한 의원님은 D조 승부 포인트가 어디였다고 생각하세요? D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저조했던 전반기 뭐 이렇게 저는 요약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사실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조별리그 통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아틀레티코 팬들의 기본적인
희망사항은 유벤투스와 1위 싸움을 끝까지 다투는 게 아마 아틀레티코의 목표였을 거예요. 그런데 유벤투스전 처음에 뭐 2대2 거기까지만 해도 그렇게 갈 것도 같았지만 지금 라리가에서 아시다시피 아틀레티코가 득점력 부재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시즌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챔피언스 리그까지 여파를 미쳐서 정말 간신히 어떻게 한 골로 뭐 중요한 승점을 따고 그러면서 이제 레버쿠젠과 차이를 좀 벌릴 수는 있었지만은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틀레티코의 힘들었던 전반기가 그대로 반영이 된 조별리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틀레티코가 저는 후반기로 가면 공격력이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앙 펠릭스 선수가 사실은 좀 상당 기간 빠져 있었는데 이 조앙 펠릭스 선수의 플레이를 보고 있으면 기대치에 부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가시적인 공격 포인트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선수는 분명히 뭔가 아틀레티코에게 좀 다른 차원의 어떤 공격을 추가해 줄 수 있는 선수라는 거는 전 분명히 요즘 경기들을 보면서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16강에서 누가 이제 아틀레티코를 만날지 모르겠지만 전반기에 좀 부진했던 팀이라고 해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팀은 아니다. 분명히 상대를 매우 괴롭힐 수 있는 잠재성은 지금도 여전히 갖고 있는 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